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 이재명 뉴스가 제일 큰 뉴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사건은 말이죠.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여운형 그리고 김광살 이런 사건과 비교하는 이 민주당 의원들, 이게 정신 나간 인간들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 관련 내용 오늘 이제 행안위에서 윤희근 청장한테 질문하면서 이렇게까지 지금 뻥튀기를 하고 있어요. 야, 민주당 의원들 이거 역사 교육을 좀 다시 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이제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 11일 날 이 신당 창당을 선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요 이석현 전 의원 그리고 이원의 원칙과 상식 요 분들이 또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신당 창당과 관련된 지금 방향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신당 창당을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개결해서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지금 이제 이낙연 신당, 그리고 여당에서는 이제 이준석 신당이 과연 어느 정도의 이 파괴력을 가질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에 조선일보가 여론조사한 내용을 참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당 창당할 경우에는요, 제일 큰 타격이 민주당에서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이준석 지지층의 상당수가 민주당으로부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또 중요한 상황의 변화. 이성윤이가 드디어 이제 꼼수를 그야말로 본심을 드러냈네요. 이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SNS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말이죠. 이제 참 황혼화 효과가 있는 데서 또 나타난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이성윤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지금 피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피고로. 자, 이런 인간을 갖다가 이 사표를 냈다고 그래서 이게 국회의원 출마를 준다? 근데 이제 황혼화가 전례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회 가서 이제 면책특권을 갖고 싸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재판할 때 굉장히 유리한 국면에서 가부의 위치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건데,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성윤이 가면 이거 틀림없이 민주당에서 법사위에 집어넣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뭐 각급 법원들이 전부 법사위 피감 기관이 되지 않습니까? 자, 벌써부터 이 정치 재판을 이끌려고 하는 이성윤의 꼼수가 드디어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요 지금 이게 언론에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행안위에서 윤희근 청장을 대상으로 해서 야당 의원들이 질문했는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질문했는데요. 이번 시간에 제가 초점을 맞춘 부분은 이거를 갖다요. 백범 김구 선생, 그 다음에 몽양 영운현 선생 이후 초유의 암살 미수 사건이다. 그러면서 이제 피의자, 이 배우 당적을 명백하게 조사하라. 이렇게 윤희근 청장한테 단단히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걸 몰아쳤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역사적인 초유의 암살 미수 사건이라고까지 이 사건을 키운 인간은 누구냐? 바로 이해식 친명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식이가 이제 포문을 여는 겁니다. 윤희근 청장한테. 이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사건인데 그 무게를 생각해서 확실히 수사를 하고 피의자 당적을 왜 공개하느냐? 공개할 생각이 없느냐? 그러면서요.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이 당적이 굉장히 결정적 단서다.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공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몰아붙였어요. 당연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정당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이 피의자의 이 정당 관련 내용을 갖다가 누설하면 이게 엄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이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한다. 임의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윤희근 청장이 밝히니까 더 열받아갖고 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공범 가능성에 대해서도 또 공범 수사도 똑바로 해달라. 이제 민주당에서는 시종일관 공범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피의자로 되어 있는 이 김씨, 이 사람이 과거에 이 보수정당에 가입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일찍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옆에 도와준 사람들, 공범들도 결국 보수 세력이 아니냐. 그래서 이 구도를 갖다가 진보 세력 대 보수 세력 간의 이 싸움으로 몰아가서 자기네가 내년 지금 이번 총선 앞두고 유리한 이 공격 포인트를 잡으려고 이렇게 공범을 좀 제대로 수사하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공범 가능성, 이거를 갖다 시사하는 중요한 대목으로 뭐냐? 봉하마을에서 양산까지 피의자를 태워준 차량의 범행 관련성이 매우 낮다고 지금 경찰에서 보고 있는데, 근거가 뭐냐? 그래서 배후 조사를 똑바르게 하라. 요렇게 지금 밀어붙였습니다. 자,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권인숙이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의 피습 직후에 초동 대처가 굉장히 잘못됐다. 그래서요, 무슨 이재명이를 말이죠. 무슨 뭐 이 김정은 정도로 세게 지금 또 올리고 있어요. 권인숙이도. 이재명이가 초기 대처 경찰에서 잘못해가지고 발과 다리가 밝혔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피를 흘리는 사진이 계속해서 촬영됐다. 요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 이 권인숙이 그야말로 이재명 명배창과 불러도 이건 심한 것이 아니냐.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경찰 윤희근 청장이 그 경찰 40명이 배치된 건 맞는데 요거는 치안 차원에서 이 경호 차원에서 배치된 게 아니다. 그리고 이 경찰의 인력 투입 상황 대처 현장 충분했다. 이렇게 이 반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인숙이는 응급조치 해야 되는데 이거 수수방관하더라. 이렇게 해서 계속 비판하니까 윤희근 청장이 그거 응급처치하는 거 그거는 경찰이 아니고 그건 소방당국의 소관이야. 제대로 맞받아 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찰청에서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정당법상의 지금 이 제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당법상으로 볼 적에도 당적 공개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대신에 내일 이제 신상 정보 공개 위원회를 열어서 신상 공개 문제는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이제 9일 아니면 10일 날 경찰의 이제 최종적인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고 검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이제 공범 여부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왜 공범이 없다 이렇게 경찰에서 단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낙연의 신당 창당은 이제 가시권 정도가 아니라요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탈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신당 창당과 관련된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라고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이제 11일, 내일 모레가 이제 탈당입니다. 11일입니다. 내일 9일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1일. 예. 그래서 11일 날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 지난 30일 날 이재명하고 마지막 담판을 졌잖아요. 열 이틀 만에 이제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이낙연 전 대표야말로 뭐 정치적인 경력이 뭐 화려하죠. 민주당에서 16, 17, 18, 19, 21대까지 국회의원을 역임했어요. 5번. 그리고 이제 전남지사도 하고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를 최장수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정계 임무는 DJ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2000년도에 임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7일 날 5.18 민주묘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가지고 이번 주 후반,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죠.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탈당을 예고한 바 있고 탈당의 논리적인 그 정당성 확보는 어디서 하느냐? 양당 독재 정치의 폐해가 너무나 크다. 그러니까 이 양당 독재 정치에 절망한 국민이 마음을 둘 곳이 없다. 그래서 국민들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선택지를 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게 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탈당의 당위성, 정당성을 지금 피력해 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이준석하고요, 비명계 원칙과 상식 4명,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홍천, 요 4명하고, 그리고 새로운 선택의 금태섭과 류호정이, 그리고 한국의 희망의 양양자, 이런 사람들하고 연대해서요, 기호 3번 제3당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금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참고적으로요, 이 최근에,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7일날 5.18 묘지를 참배한 후에 기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제 이 탈당과 관련해서는 동지들하고 조금 더 연구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이준석이나 금태섭 이 신당 합당과 관련해서는 양당 독점 구도를 깨고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니 일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협력하겠다. 그리고요,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합류할 의사, 현역 의원과 관련해서는 차츰 드러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김대중 탄생 기념해서 문재인이가 정치가 다시 희망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서 희망, 이게 이제 바로 희망을 못 만들어내서 내가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가 대한민국을 질식하게 하고 있고 이 무능한 양당, 부패한 양당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의 악의 편이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정치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거 이거 악의 편인에 서는 것이다. 그래서 본인의 탈당 앤드 그다음에 신당 창당은 정의로운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개딸들 그다음에 이제 친명들의 이 비판을 사전에 이 쐐기를 박는 그러한 이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최근에 TV조선에서 신년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요 내용이 연초에 이 보도가 된 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신당이 만들어지면 과연 어느 정도나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 그러한 측면에서 TV조선이요 케이스테를 리서치하고 조사를 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요. 자, 신당이 창당될 경우에는 자, 이준석은 7%, 그리고 이낙연은 4% 순으로 되어 있고요. 국민의힘이 28%, 민주당은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과 금태섭은 새로운 선택이 각각 1%로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정당 없다. 무당층이 무려 27%나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하고 그리고 이낙연이 낙석 연대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 합산이 7 플러스 4니까 11%로서 총선판을 흔들기에 충분한 수치다. 이런 지금 해석을 낳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신당이 등장하지 않았을 때 양당 지지율은 둘 다 똑같이 33%인데 신당을 포함하면 두 군데 다 하나는 28,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25, 20%대로 뚝 떨어지는데 국민의힘이 5%로 떨어지고요. 민주당은 무려 8%나 떨어지기 때문에 신당 창당의 직격탄은 민주당 쪽이 더 크다. 왜 그러느냐? 광주 호남과 관련이 돼 있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신당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 지금 호남에서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 민주당은 호남에서 52%고 고려할 경우에는 43%로 9%나 지금 떨어져 내려갑니다. 호남에서. 그리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요. 이 사람들이 신당을 만들 경우에는 2030 남성 이탈이 커요. 그래서 신당이 없을 경우에 20대 남성의 국민의 지지율은 29%, 그리고 30대 남성은 41%인데 신당을 창당할 경우에는요. 남성의 지금 경우에는 15% 떨어지고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28%까지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20대 남성만을 딱 한정할 경우에는 이준석 쪽으로 지지율이 무려 19%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15%, 민주당이 8%. 그래서 20대 남성이 하나의 이제 강력한 지지층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이낙연 신당이 8%, 국민의힘이 7%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당 지지층 모두 자신을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치 이념적으로 보면 제일 많다. 그래서 이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만 보더라도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하는 양당 정치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세력의 지지가 굉장히 큰 것 아니냐.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양당 정치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는 모든 분들은 웰컴한다. 이 입장이요. 제대로 좀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석현 전 의원 맨 먼저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바 있는데요. 오늘 이제 원칙과 상식에도 본인을 비롯한 이낙연 신당도 원칙과 상식에 합류할 수도 있고 원칙과 상식 쪽에서 자기네 신당 쪽으로 합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양다리 걸치기 전략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원칙과 상식으로 이제 흡수 통합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내부적으로 지금 이낙연 측에서는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하고 논의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당연하죠. 이게 김선은 얘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원칙과 상식 네 분이 굉장히 훌륭하고 용기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신당을 내거나 안 내거나를 떠나서 누가 또 주도해도 좋다. 열린 마음으로 이 상황을 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재명의 피습 때문에 신당 창당 속도가 늦어진다. 요거는요. 피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총선 날짜는 정해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신당을 만드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다.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 강한 소신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욱 전 의원의 경우도 지금 다양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자, 이원욱이요. 지금 4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 중에 있다. 그래서 경선에 참가하거나 아니면은 불출마하거나 아니면 탈당을 하거나 아니면 신당을 창당하거나 4가지 선택을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는데 신당 창당 쪽은 아니고 지금 이원욱 의원은 본인은 그러니까 이낙연과
그다음에 이준석 간의 이 결합, 이 본드 역할을 좀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탈당한 다음에 이준석, 이낙연을 포함한 신당 세력을 묻는 데 역할, 그런 게 리에종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중매 역할을 하겠다. 중간자 역할을 해서 하나의 당으로 묶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자, 이원호기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뭐죠? 탈당, 그리고 신당 창당,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 원칙과, 그러니까 비명 노선을 걷는 게 분명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원욱에 대한 이재명의 보복 조치가 나온 것 같아요. 감찰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해당 회의. 그래서 이 해당 회의, 그 명분은 뭘로 찾느냐? 뭐 신당 창당한다 그러면 정치 보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업 빠져가지고 신당 창당이 아니고 이번 쌍특검법을 표결하는데 유일하게 불참했다. 그래서 이건 해당 회의다. 여기에서 핑계를 찾는데요. 이거 역풍맞이야 싸다. 자, 그래서 이 민주당, 그러니까 이원우 의원에 대한 이 쌍특검법 표결에 유일하게 불참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감찰에 착수한 거, 야, 이거 보복 정치가 당내에서부터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이재명의 수준이다. 민주당의 현 주소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또 여론의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석균 의원, 원칙과 상식에 합류할 수도 있고 자기네가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양쪽 가능성을 전부 다 지금 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요, 이성윤이가 드디어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성윤이가 말이죠, 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SNS를 통해서 총선 출마를 선언했어요. 자, 그래서 이 총선 출마의 변은, 핵심은 바로 뭐냐? 윤사단을 청산하는데 자기가 최선봉에 서겠다.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야, 이런 무능한 인간이, 야, 이게, 자, 문재인 때는 애완견 역할을 하는데 아주 올인 하더니 이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또 쳐내는데 자기가 선봉에 서겠다.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야, 이런 무능한 인간이 과연 그 전면전을 선포할 정도의 능력과 담력을 갖고 있는지 기가 막힙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성윤의 이 출마의 변, 요거를 조금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이 한마디로 경희대법대 나온 거 하나 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을 해서 한 버트면 검찰총장까지 대먹을 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법무연수원에 지금 좌천돼 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지금 페북에 쓴 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앞으로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데 노력하고 최선봉에 쓴다. 예. 그리고요, 뻔뻔하게도 윤석열은 국민 70%가 찬성하는 특검법을 거부했는데 그래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을 멈출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직을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이 반발 차원에서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민생 파탄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할인검이 아닌 살인도 칼춤이나 주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게 묻는데 국민의 삶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성윤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 삶은 무엇인가는 이미 이성윤이가 중앙지검장 할 때 애완견 할 때부터 우리 국민들이 분노한 지점이에요. 과연 이런 걸 물을 자격이나 되는 인간인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러면서요, 혈세 578억 원을 써대고서는 순방이 곧 민생이라 주장하고 정의와 공정의 화신인 양 온갖 레토릭을 쏟아내더니 김건희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는 윤석열 사당에게 다시 묻겠다. 정치란 무엇인가? 자, 이성윤이가 아는 정치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묻고 싶다니까요. 딱 이재명이 화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치의 본질은 민생을 돌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정자정야야. 그래서 용산군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펴보라. 국민은 더 이상 사이비에게 운명을 맡길 생각이 없고 주권자인 국민이 느끼는 모욕감과 분노도 극에 달하고 있다. 야, 이 용어의 표현, 제가 그래서 요거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용어의 표현과 이 프레임, 여러분들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배운 게 딱 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멀리서는 비슷해 보이는 불꽃들도 다가가 자세히 보면 모양과 색깔이 다르듯이 검사도 다 같은 검사가 아닐 것이다. 옳은 얘기죠. 이성윤 같은 애완견 검사 때문에 검찰이 망한 거 아니에요?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조직을 이용하고 또 팔아먹은 자들을 용납할 수 없다. 누가 팔아먹었어요? 검찰을. 권력에 대한 욕심에. 지가 한 일들이요. 전부. 국민 편에 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말없는 검사들을, 욕보인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 야,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이성윤의 지금 출마의 입장문을 보면은 딱 화법이요. 이재명 경우 딱 도돌이표, 붕어빵입니다. 함량 비달, 무책임과 무능의
선동 정치의 표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무능한 인간을 국민 여러분 심판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이게 전북이거든요. 야, 이거 전북 민주당 공천 받으면 끝나는 건데 벌써 이거 다 공천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누가 있죠? 문재인이 이 경희대 법대 선배가 있잖아요. 이러니 이거 이재명이 안 줄 수도 없고 참 큰일 났습니다. 자, 이성윤의 이 뇌의 구조에 뭔가 큰 병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